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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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갈 길이 바빴어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3쪽이요. 아니다. 51쪽이요. 51쪽. 요즘 새로 오신 부산의 도반님들은 고 손혜승 거사님이 또 이제 돌아가시면서 법보시를 하시고요. 부산에 또 반야성 보살님이라고 80이 넘은 보살님이 계세요. 그분이 또 이 법보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오시는 새도반님들은 이 말 한마디 하고 새말기 안내서를 전부 다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반야성 보살님이 연세가 84세신가 그러신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법보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반야성 보살님하고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고 손혜승 거사님하고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책을 무상으로 받으신 분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손재승 씨입니다. 손재승. 예, 손혜승이 아니라 손재승. 예, 거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보시 해주신 분한테 늘 감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1쪽이요. 51쪽 그 밑에 보면 백봉 선생님, 백봉 이렇게 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립니다. 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라는 것을 안다. 진짜 내 몸 이 자리는 허공과 더불어서 영원한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 몸 이 자리가 허공과 더불어서 영원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잘 되느냐? 허공이 언제 지르다는 말은 있을 수 없거든. 예, 허공 모습이 없어서 몸에 생겼다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이해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시자리가 언제 생겼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허공이나 꼭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파악이 잘 안 돼. 또 여러분들이 말마디로 알긴 알아도 실감이 오지 않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초일패소 열의 땅에 들어가는 소식입니다.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고 불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인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단박 깨쳐서 단박 부처가 되는 소식입니다. 단박 깨쳐서 단박 부처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도도히 나의 입지성불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도살장에 칼을 한 번 내려치는데 그 자리에서 성불했다는 말이 있어. 중국 사람이여 돼지 잡는 백정이거든. 돼지 수백 마리를 잡았을 거야.
칼질을 잘해. 젊은 사람인데 흡소를 한번 탁 치르면 돼지가 죽어버려. 돼지도 역시 아무 모양이야. 그 사람을 곁에 떠났다 보면 꼼짝은 못해. 어느 날 칼로 돼지 목을 찔렀는데 돼지 눈하고 자기 눈하고 정면으로 딱 마주쳤어. 그 자리에서 칼을 내버리고 대도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입지성성을 하는 예, 거기까지요. 다시 51쪽으로 돌아와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어요. 변할 것이 없어. 그렇죠? 변할 것이 없으니까 머물래야 머물 것도 없어요. 남이 가져갈 수도 없어요. 이것이다라고 손을 딱 가리켜서 지적할 수도 없어. 모습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은 모습이 없다는 말인데 이거는 변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뭐 있다 없다 거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공간을 떠났다. 시공간을 떠났다. 그러니까 생멸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도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그게 이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뭡니까? 이름이죠. 이름. 이름이에요. 무엇을? 그것을 그 자리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가짜예요. 그 이름을 가리켜서 그것을 문자반야라고 하는데 문자반야, 관조반야, 실상반야라고 반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나 또 조사어록이나 이런 것은 문자반야에 속해요. 문자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렇게 하니까 이건 하나의 문자라 말입니다. 이름 말로 하면 언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는 의사를 통하려면 주로 뭘로 통하냐? 소리를 내서 그 사람하고 의사를 통해요. 다른 세계에서는 소리로 의사를 통하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생각만으로 그냥 쳐가라. 내가 생각하면 저기서 쳐가라 버려. 그런데 우리는 음성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음성교차라고도 하는데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라는 것은 그 자리를 나타내기, 우리의 법신자리, 불성 자리를 나타내기 위한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인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름에 콩 빠져버려. 이 이름을 말을 하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실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불성자리, 불성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이 자리 하는 것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야 그 자리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진짜로 하려면은 말 없음이지요. 언어 문자 없음이지요. 진짜 그 자리는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려면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심행이다. 제가 지금 일심행이에요. 일심행이다. 일심행 있고로 진짜 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심행을 부르려니 어떤 대명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름이 뭐 경상도에서는 뭐 남편이 여자 부인을 부를 때는 뭐 봐라 이란다고 봐라. 또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는 보소 이란다는 거거든요. 봐라 보소. 이것도 뭡니까? 이름이죠. 이름이에요. 일심행하고 나하고 같냐? 이 꼬루가 아니에요. 이거는 편리에 의해서
이름을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이름이야. 그 이름을 통해서 실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왜? 변할 것이 없잖아. 변하는 건 무조건 가짜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풍별망상, 망심, 또 지금 이런 몸뚱이 이러는 것은 진짜 내가 될 수가 없어. 왜? 변하니까. 변하는 거는 가짜야. 전부 가짜. 이렇게 생각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립니다. 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라는 것을 안다면 진짜 내 몸 이 자리는 허공과 더불어서 영원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허공과 더불어서 영원하다 할 때 이 허공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말하자면 공간.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허공이다 이러면 우주라는 건 그 허공에 우주가 일체의 그 별들이 나타나 있는 그 허공이라는 것이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아래 위도 없고 좌우도 없고 가도 가도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허공이라는 것에 빗대어서 허공이라는 이름에 빗대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허공을 제가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죠. 한 가지는 뭐지요? 허공. 제가 저번에 금요일 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알아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금요일 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녹음을 했는데 그게 녹음이 부실해 갖고 아이고 그날 정말로 중요한 걸 많이 했는데 그래서 허공 우리가 보통 허공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왕공. 왕공이요. 이거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공간. 이게 색에 속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는 있는데 뭐요? 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허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품인 성공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불성자리. 바로 불성자리. 진짜 앞으로 한자를 너무 모르면 저도 한자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깊은 그 문화적인 이게 다 소멸이 될 것 같아. 이 우리 문화권이 한자 문화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표현이 안 되는 우리는 표음 문자죠. 근데 이거는 표의 문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 뜻을 탁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한자를 좀 써야 이게 되는데 좀 걱정해.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한자는 무조건 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제 자녀들도 다 있고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한자를 꾸준히 시켜. 한 7세, 8세, 5, 6, 7, 8 정도의 천자문만 잘 외우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으면 평생 써먹을 거라. 어릴 때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그거 하거든요. 잘 외워요. 잘 외워. 그러다가 6, 7, 8 정도의 그것을 익혀놓으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때 익혀놓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시면 꼭 한자 천자문을 잘 외우도록 그런 교육을 좀 시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허공과 더불어서 영원하다는 이 영원이라는 뜻이 영원 참 어려운 얘기죠.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원하다. 지금하고 똑같이 말하자면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으려면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변함이 없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모습이 없어야 돼요. 모습이 있는 거는 무조건 변해요. 그러니까 남녀가 굉장히 연애를 많이 해. 정말로 좋아해. 근데 나중에 보면 그냥 이혼해버리거든. 결혼해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이혼을 해버려. 그거는 뭐냐면 좋아할 때는 뭐예요? 애거든. 애. 쏠린다며. 그걸 보고 그 상대방을 보고 쏠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가 돼요? 증이 되지요. 증. 앞에 이거 붙어요. 증. 어떻게 하나? 증할 때요. 네, 맞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보기는 많이 봤는데 이게 증. 이 맞는가 모르겠다. 예? 인변 밑에 이렇게 하나만 가로줄. 아,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증인데 애는 뭐지요? 모습입니까? 모습 아닙니까? 모습입니다. 분별심이잖아요. 분별심이니까 망심이잖아요. 모습이에요. 증도 미워하는 것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이럴 거야. 순 거짓말이야. 영원히가 거기에는 영원이라는 것이 붙을 수가 없지요. 붙으려면 애와 증의 앞서식이 돼야 되지요. 쏠리고 싫어 미워하는 것에 앞서식인 무심이 돼야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인생살이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저 사람이 어쩌고 또 내 마음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분별심이 망심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러면 이게 다 헛거지.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게 변하는 거지. 여기 머물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진짜 모습 공시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딱 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살이 하시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정말로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모습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모습은 변해. 우리가 쓰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마음도 전부 모습이야. 변해. 그렇죠? 이런 우리가 보는 색상형 미적부터 다 변해. 전부 모습이에요. 변해요. 그래서 영원하려면 첫째는 뭐가 없어야 되냐?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영원이란 말 자체가 그래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모습이 없어야 돼요. 모습이 있으면 생멸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겁니다. 이렇게 하죠. 천국도 뭐예요? 모습이죠. 천국은 지옥의 반대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앞서식이면 영원하다는 말이 되는데 거기다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군데? 천국 갈 사람이 누군데? 내가 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내가 가고 싶으면 지금 일시맹이라는 이 몽둥이를 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습이야. 천국 모습이야. 거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맨날 목이 마르지. 왜 목이 마르냐? 그거 그렇게 잘 되고 싶어서.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 몸뚱이 없어지고 나도 내가 천국 가서 잘 살고 싶어서. 왜?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 천국이 좋은 곳인지 안 좋은 곳인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다. 지금 여기 나오는 진짜 내 몸 이 자리는 허공과 더불어서 영원한 거예요. 이 말은 허공이라는 이 성공을 가리키죠. 영원하다는 말은 우리가 보는 이런 빈 공간, 완공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죠. 허공이라는 말 안에는 이러한 두 가지의 큰 뜻이 있다라는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위에 완공은 색이에요. 모습이에요. 모습이니까 고기가 또 1차원에 사는, 2차원에 사는, 3차원에 사는, 4차원에 사는, 5차원에 사는 모든 이런 모습들이 유지요, 존재들이 자기가 똑같은 그 곳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막 공간에 살고 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살면서 서로를 못 봐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는 무엇에 속한다? 완공에 속합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 밑에 보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 몸. 이 자리가 허공과 더불어서 영원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이 간단한 이 단어에, 이 문장에는 이런 많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 몸도 알아야 되지만 허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영원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 글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허공이 언제 생겼다는 말은 있을 수 없거든. 허공이라는 건 모습이 없는데 언제 생겼다 하려면 생이거든. 이게 언제 시간이 붙는다 말이야. 생멸은. 그러니까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언제 생겼다는 말이 있을 수 없어. 근데 이 학인은 엄청 똑똑한 학인이에요. 벌써 이 말을 모습이 없어서 언제 생겼다는 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이랬을 때는 이 학인은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게 이제 그냥 혼자서 줄줄 읽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모습 공식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해야 알거든. 이게 지금. 그래서 허공 모습이 없어. 가도 끝이 없어. 영혼에 생멸이 없어. 시작과 끝이 없어.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언제 생겼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생하면 반드시 멸이 있으니까 언제 생겼냐? 언제 없어지냐? 이거는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모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진짜 내 몸, 그 불성자리, 우리의 성품자리는 언제 생겼다, 언제 없어진다 이런 말이 붙을 수가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언제 생겼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신성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허공이나 꼭 한 가지거든. 우리 지도리 공식에 생명이 하나니, 허공이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생명과 허공이 꼭 한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도 모습이 없고 허공도 모습이 없고 우리 성품도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네 성품, 내 성품 이렇게 해도 둘로 가릴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우리 여기서 잘 쓰는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죠? 생명은 허공이나 꼭 한 가지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생명인 허공이다. 이런 말이 전부 하나다. 허공은 하나다. 허공은 하나다. 저는 공부할 때 허공은 하나다 했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충격을 안 받는 것 같아.
허공은 하나다 했을 때 진짜 뒤통수 맞았거든. 왜냐면 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너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뭐 달 별들이 다 있고 이런 세상이 나타나 있고 또 나와 너가 있고 선과 악이 있고 밝음과 어둠이 있고 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정형화된 실체가 있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실체가 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허공이 하나다. 그러니까 그럼 뭐 허공이 하나면은 세상하고 내하고 한 가지네. 그러고 또 지구하고 내하고 한 가지네. 너하고 내하고 한 가지네. 전부 다 하나라는 뜻인데 도대체 이렇게 되면 번복이 돼서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내가 아주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좀 되게 두려움도 있었고 이걸 어떻게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될지를 내가 되게 막막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느낌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허공이 하나다 이 말이 만약에 조금 마음에 조금 와닿으면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우선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초 직입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1초 직입한다는 것, 한번 훌쩍 뛰어서 바로 그 열의 땅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바로 돈어를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불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인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단박 깨쳐서 단박 부처가 되는 소식이 허공이 하나는 소식입니다. 허공이 하나다. 단박 깨쳐서 단박 부처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도도일화의 입지성불이라 이 참 유명한 중국에서 있는 도 앞에 도자는 죽일 도입니다. 앞에 도자는 죽일 도, 뒤에 도자는 칼도입니다. 근데 칼을 한번 탁 내리쳐서 죽인다는 칼을 한번 탁 내리쳐서 죽일 때 입지성불한다는 것인데 바로 어디에다 성불자리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도살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백정이라고 하죠. 옛날에 백정인 그 사람이 무수히 많이 죽였어요. 돼지를 무수히 많이 죽였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돼지 그 직업이니까 무수하게 많은 죽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쳤는데 돼지 눈하고 내 눈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칼을 버리고 바로 공부를 해서 선지식이 됐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 눈하고 내 눈하고 딱 부딪혔어. 순간적으로 뭔 생각을 했을꼬? 돼지 눈하고 내하고. 지하고 똑같다. 그렇죠. 지하고 내하고 똑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돼지는 돼지다. 나는 나다 해서 내가 돼지를 니는 니는 식용이잖아. 식용이지요. 식용이니까 돼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인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죽인 건데 어느 날 돼지 눈하고 내 눈하고 딱 마주쳤어. 순간적으로 돼지 눈하고 내 눈하고 맞으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거 우리 추측이죠. 틀림없이 느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분에게 그 쇼크로 다가왔는지는 그분만이 아실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맨날 둘인 줄 알았는데 돼지는 돼지, 나는 내 이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돼지를 막 계속 도살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둘이 니하고 내하고 둘이 합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 쇼크를 받은 거죠.
제가 오늘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54쪽, 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 사이는 다음 시간에 또 하고요. 54쪽에 여러분들이, 자,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깨쳐서 내 관림대 신하지 못하구나 하고 앉아서 탁 걸려들었다. 참 그렇구나. 내 몸이 아니구나. 내 관림되었지언정 내 몸이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깨달은 놈이 누구인가 말이요. 옳지, 이건 내 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놈이 누구냐 말이요.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지. 그럼 마음이 무엇인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한번. 몸뚱이는 가짜네.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 하고 있어요. 그지요? 자, 몸뚱이가 가짜라는 걸 내가 마음으로 진짜 이해가 됐어.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네. 그러니까 몸뚱이가 진짜 아니네? 라고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기 한번 물어볼게요. 송덕거사님, 몸뚱이가 내가 아니네? 진짜네? 몸뚱이는 가짜네? 하는 것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예요. 나예요. 그 내가 누구예요? 그걸 모르지요. 당연히 모르지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왜 모르는지 아시냐고요? 모르지요. 자, 또 제가 빨간 장미 얘기를 좀 할게요. 어째 이게 빨간 장미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써먹는지 모르겠어. 아마 세세생생 써먹을 것 같아, 내가. 제가 선생님께 오기 전에 우리 동생하고 이렇게 우리 그 친정이 한옥이었어요. 근데 그 울타리에 그 줄장미가 쫙 그 옛날에 담에 위에 새꼬장이 같이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다 줄장미가 쫙 해서 5월달 봄이 되면 아주 만발을 했어요. 이제 한옥에 이제 앞에 정원이 제법 컸었는데. 그래서 이제 늘 이제 그 마당에 등나무를 올려서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평상을 펴놓고 우리가 이제 그때 우리 대학 때는 그 포크송이 굉장히 그지요? 포크송이 제가 73학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 이제 기타도 치고 다 했거든요. 그때 또 기타 배우는 게 아주 유행이었어. 그래서 기타 해가지고 포크송 그 노래 그 한 권 처음부터 뭐 이장이 그건 너부터 시작해서 김정호의 하얀 나비 이렇게 다 있어요. 그거를 저녁밥 딱 먹고 나면 우리 식구들이 다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도 좋아하고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그거를 그때는 동네에서 있잖아요. 만약 노래 부르면 요새 같으면 소음이다 층간 소음이다 해서 난리가 나죠.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제가 지금 68이니까 20살이면 한 50년 전 얘기니까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 것 같아.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이해를 하는 거지. 담 넘어 막 소리가 나가도.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남매들이 다 모여갖고 기타 치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다 떼는 거라 그냥 그렇게 이제 쭉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해가 그래도 해가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해가 있을 때 지하고 내하고 이제 우리 남동생하고 또 평상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야, 저 빨간 장미 진짜 예쁘다 이러니까
우리 동생이 뭐라고 하냐? 빨간 장미가 어디 있노? 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 나는 이때까지 빨간 장미를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빨간 장미로 보는 줄 알았어요. 내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개도 소도 말도 나비도 잠자리도 고양이도 다 똑같이 빨갛게 내가 보는 것처럼 보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리고 빨간 장미가 저는 이렇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냥 진짜 지금 요새 말로 하면 실체가 있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빨간 장미가 어디 있노? 이러는데 내가 니는 빨간 장미가 눈에 안 보이나? 이러니까 안 보인대. 걔가 이제 정록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록생명도 이제 등차가 있겠죠. 햇빛이 있을 때 우리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시험 보면은 막 점점으로 해서 이게 숫자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구식이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햇빛이 있을 때, 햇빛이 없을 때는 이렇게 어스룩하면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그 색깔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햇빛이 있을 때는 빨강하고 초록이 완전히 뒤섞여 있죠. 그러니까 빨간 장미하고 초록 잎사귀가 막 뒤섞여 있죠. 이러면 빨간 장미가 정확하게 안 보인대요. 그게요. 빨갛게 안 보인대요. 근데 햇빛이 지면 정확하게 보인대요. 빨갛게. 근데 본인도 왜 햇빛이 있을 때는 저게 빨갛게 보이는데 햇빛이 없을 때는 햇빛이 없을 때는 빨갛게 보이고 햇빛이 있을 때는 빨갛게 안 보이지. 이런 의문도 안 해본 거지. 뭐 그냥 세상 사는 대로 사는 거지. 이때까지. 내가 그 질문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진짜 안 보이나 하니까 안 보인대. 잠시만. 이 아시아계는요. 정록생명이 많고 저기 유럽으로 가면 황록생명이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자, 인종의 종자라고 해야 정확하게 알죠. 종자하고 그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 인연과 조건으로 이 기능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계는 정록생명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날 내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어요. 저는 불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빨간 장미가 나는 빨갛게 보이는데 쟤는 빨갛게 안 보인다. 그러면 저 빨간 장미가 빨간색이 아니라는 거지. 쟤가 원 빨간색이면 어떤 눈에도 빨갛게 보여야 될 것이다. 근데 쟤는 그렇게 못 보고 나는 빨갛게 보는데 그러면 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라는 거냐? 이거예요. 질문이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거예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자, 그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좀 기특한 것이 색깔이 난 모습이다 아니다. 지금은 이제 색깔이 모습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말을 몰랐었잖아요. 만약에 색깔이 그러면 이렇게 형체도 전부 똑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형체도 내가 보는 요것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요것이 무슨 모습일까? 그러니까 생각이 탁 그 다음 진행이 되는 것이 내가 보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지? 내가 보는 세상은 그 빨간 장미를 내가 빨갛게 보듯이 내가 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세상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세상의 원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늘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 의문에서 내한테서 올라온 것이, 내가 어디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야? 아, 빨간 장미가 빨간 색깔이지. 니 진짜 또라이 아이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 빨간 장미가 빨간 색깔이지. 무슨 색깔이요? 그러니까 빨간 장미만 딱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가 요 뱃속에서 한시도 안 떠나는 거예요. 요 뱃속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를 해도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하는 그 이면에는 또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지? 진짜 세상은 어떤 모습이지? 어떻게 생겼지? 지금은 모습이라고 내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진짜 세상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이 계속이요. 쉬지 않고 이게 거의 끊어져. 잘 때도 생각하고, 일어날 때도 생각하고, 걸을 때도 생각하고, 학교 가서도 생각하고, 그 생각이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거 이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좀 시답잖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슨 말인지 알죠?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송덕가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벽에 탁 부딪힌 거죠. 벽에 탁 부딪힌 거죠. 더 뚫고 나갈 수가 없어. 그 질문이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근데 그 기반이 뭐냐면은 이때까지 늘 나는 내가 보는 것이 지금 말로 하면 실체가 그대로 있고 그대로 내가 보는 것이 다른 사람도 그대로 볼 것이고 다 그렇게 저거는 그냥 빨간 장미하고 고정되어 있다. 또 그런 빨간 장미의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것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 위에서 이제 한 질문이 난 것이 내 그 밑바닥에 있는 생각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죠. 모르니까요. 하나도 안 변하고 거기서 딱 했어.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세상은 어떻게 생겼나,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부모는 왜 자꾸만 자기 자식이 죽을 줄 알면서 자꾸 자식을 놓냐. 자식을 놓지 말아야지. 죽을 줄 아는 자식을 왜 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꾸만 그게 벽이에요. 그게 벽이요. 어떻게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지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요. 그거는 확실하게 하고 백봉 선생님한테 왔어.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제 책 또는 그 교수님들 강의, 철학 강의, 이런, 그때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전부 다 청강을 해야 되죠. 이런데 그때 또 뭐가 되게 유행했냐면, 그분 이름이 누구죠? 인도 신지학회? 신지학회. 크리슈나 무르티부터 그 책자가 이제 그때 막 많이 나왔어요. 그런 책을 다 사다 보고, 잘 모르면서도,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랬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들, 이제 타이틀이 철학과 가서 청강을 했는데, 죽음이라 무엇인가? 딱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붙었어. 그래갖고 딱 가서 들어보니까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그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맨 아웃라인 하다 끝이 나버리네.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뭐 강의요? 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빨간 장비가 무슨 색깔이 있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까지 그 밑으로 나는 누구인가? 자, 제가 이제 해놓은 거 있죠.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을 하려면 제일 먼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있는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그래야 재미가 있지요. 자, 자, 10분만 쉬어도 차 좀 마시고요.